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공부하는데 순서 혹은 로드맵이 되는 영상을 좀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설명 이전에 제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고 이걸 정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아직 저도 초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다시 시작을 했다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아예 터무니없게 들리시거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 시장엔 정답이 없고 어떤 거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슬프게도 돈을 많이 잃었다가 돼요. 우리가 게임을 하건 무언가를 할 때 그 필요성이 조금 더 절실하게 될 때는 잘 안 될 때이긴 해요. 사람마다 성격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하기 전에 미리 그거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정말 특이하게 이 차트 시장은 잘 안 돼요. 그게 누구는 차트가 아무 쓸데기 없다, 누구는 차트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나뉘기도 하고, 그 전설 속에 누군가가 꼭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는 자리에서만 해라. 차트에서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아는 자리라고 하면 여기서 차트가 오를지 내릴지를 미리 알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는 자리예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이상하죠. 난 태어나서 처음 차트를 봐. 근데 아는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래. 아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매매를 해서 경험치를 쌓아서 내가 아는 것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는 게 생겨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도 똑같죠.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직을 뽑아. 아니 이거 웃기잖아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직인 사람을 뽑는다고. 이게 얼마나 거지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똑같아요. 차트도 아는 자리를 늘리려면 그만큼 많이 잃어보고 많이 공부하고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인류가 무언가를 기록할 때의 흐름을 보자면 처음에 우리가 뭐로 기록을 했죠? 벽화하듯이. 좀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림으로 먼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글로써 기록을 했고 사진으로서 기록을 했고 음성으로서 기록을 했고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록 방법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는 여기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죠? 속어법으로 가봅시다. 되게 애매하니까. 차트는 글인가요? 차트는 글이 아닙니다. 차트는 사진인가요? 사진이 아니죠. 사진일 수도 있지만 사진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차트는 음성인가요? 음성이 아니네요. 차트는 영상인가요? 영상일 수도 있지만 영상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차트는 저는 그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그림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을 잘 그리려면 따라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잘 보려면 많이 보고 따라 그려야 돼요. 보는 거에도 그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따라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굳이? 차트는 그림이니까. 물론 그래프이긴 하죠. 근데 그래프를 잘 그리려고 해도 따라 그려봐야죠. 많이 그려봐야죠. 엑셀이든 뭐든. 차트도 똑같아요. 따라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었어요. 단순함에 집중한다.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 모두가 알지만 엄두를 못 내는 방법. 이것보다 단순한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올린 영상을 보시면 계속 따라 그리는 거예요. 아예 베이스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차트 공부가 저도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3개월 안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3개월은 저는 백수였거든요. 일하던 걸 다 접고 이 시장에 왔기 때문에 밥만 먹고 차트만 보고 12시간, 13시간 3개월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슬프게도 3개월로는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차트 본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는 대부분이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PDF, 다른 사람들이 썼던 게시글 이런 거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열의 9은 이 시장에서 돈을 잃잖아요. 대부분이 돈을 잃는다고 하고 잃으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구나라는 결과값에 도출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대부분이 돈을 잃으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싹 폐기 처분하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따라 그리는 시간은 하루에 10시간 정도 그랬어요, 제가 차트를. 그러면은 그때부터 차트가 술술 읽히고 차트가 보였냐?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럼 그 짓을 왜 해? 그 짓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이전에 우리가 글을 잘 암기하고 익히려면 소리내서 읽고 따라 적잖아요. 깜지 하듯이. 뭐 역사적인 팩트 이런 걸 다 빼고 유대인 공부법이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내서 그 글을 읽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에 좀 포커싱을 맞춘 거예요. 차트를 공부하려면 얘를 읽을 순 없잖아요. 뭐 시가 23K, 뭐 고가 23.7K, 저가 22.5K 뭐 이렇게 읽을 순 없잖아. 차트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렸던 건데 그렇게 했는데도 뭐 아무런 성과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뻘짓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계속 했어요. 아예 쓰잘데기 없는 짓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규칙이 보이더라고요. 차트는 저는 그림으로 먼저 인식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다 다른 차트 같고 그러겠지만 동일한 그림을 그려요.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매매 방법을 찾아보니까 분석 기법 중에 프랙탈이라는 분석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에 올인을 했습니다. 프랙탈 분석 기법에 계속 따라 그리다 보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신 처음에는 하나도 안 돼요. 눈으로만 봐서는 들어오질 않아요. 되게 오래 걸리는 분석법이에요. 근데 저는 좀 가장 승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얘네와 얘네가 다른 그림이지만 이 도구 있잖아요. 봉 패턴. 이걸 이렇게 대면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해요. 큰 뷰에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더블탑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려질 때는 비슷한 호흡이 아니에요. 여기는 한 번에 올라왔고요. 여기는 계단식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결과값은 같았네요. 이거를 인지 못했어도 이렇게 그려질 때 이것과 유사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석법이 프랙탈 분석법이죠. 오케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 네 말은 그러니까 일단 따라 그리라는 거네. 로드맵을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하냐면 캔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야, 제일 중요한 거래량이 없잖아. 왜 거래량이 없어? 아쉽게도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거래량이 들어가요. 이 캔들에 거래량이 들어가고 패턴에 거래량이 들어가요. 거래량을 대부분 잘못 인식하는 게 뭐냐면 1분봉, 5분봉, 15분봉 그 거래량을 보고 사실 이 차트의 큰 뷰를 해석하는 건 불가능해요. 캔들의 거래량을 따진다는 의미는 저의 기준 월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구나, 혹은 주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구나, 일봉에서 거래량이 적게 들어왔구나. 저는 이런 관점으로 거래량을 좀 봅니다. 그럼 패턴엔 왜 거래량이 있어? 패턴을 그릴 때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줄어들면서 패턴을 그리니까. 아닌데 캔들 거래량 패턴 그것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로 공부를 안 했어요.
1년 가까이 차트를 보고 더 느낀 게 뭐냐면 거래량은 진짜 별로 쌀데기가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봐야 될 때만 보면 돼요, 거래량은. 근데 내가 1분봉, 5분봉, 15분봉을 메인으로 단타를 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이제 제 영상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영상이 거래량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저도 거래량이 절대 지표라고 믿었을 때예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가까이 차트를 보고 있고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 보는 뷰에서 차트 분석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거래량을 안 봐요. 딱히 볼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차트 분석을 하는데 거래량으로 설명하는 분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제가 조작하는 게 아니라 과거 시황 영상을 보실 때 제가 뭐 거래량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나 한번 봐보세요. 그 결과가 맞았던 틀렸던. 제가 맞은 것만 올리고 틀린 것만 올리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한 대로 다 포지션 진입을 하고 수익을 실현을 했는데 저는 차트를 볼 때 거래량을 가중치 두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대부분은 이 시장에서 돈을 잃는다. 그 말은 대부분이 하는 매매법은 돈을 벌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패턴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캔들, 거래량 뭐 이런 순서로 가요. 저도 그랬고. 왜 패턴을 공부하냐면 얘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어요. 역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컵 앤 핸들. 누가 봐도 이건 뭘 보는 거죠?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그림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패턴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그려져야만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얘가 그려진 건 다 알겠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잡을 건데? 그럼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하향 횡보를 하면 이때 진입을 해라. 그러면 수익을 실현한다. 이게 이제 패턴의 공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외우는데 패턴의 공략법은 안 외워요. 그리고 외우기만 하면 끝나나요? 통계를 내봐야죠. 실제로도 역헤드 앤 숄더가 그려지면 크게 올랐나? 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 크게 내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검증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 정의고 막상 해보면은 그 결과값이 그렇게 승률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너 패턴 공부하라며. 패턴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패턴은 이런 패턴들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 그리면서 내가 정의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많이 그려봐야 설명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프랙탈에서 얘기했던 뭐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얘가 웨지죠,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웨지라고 하기엔 한 번 더 올렸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패턴을 되게 웃기겠지만 5, 6엔 패턴 뭐 이런 패턴으로 정의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 매매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행히 이것도 유튜브에 올렸죠. 이 패턴을 저는 토토로 패턴이라고 불러요. 몇몇은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캔들을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저는 이렇게 차트를 봤어요.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왜? 대부분은 다른 패턴에 포커싱을 맞추고 대부분은 돈을 못 버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이런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배우거나 익힐 때 걸리는 시간이 소요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제 기준 잡을 수 있는 패턴을 따로 뭐 PPT에다 저장하고 캡처도 찍고 공략법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은 추세예요. 캔들이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캔들은 심리를 뜻한다. 추세는 그 캔들과 캔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도.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기에서 여기를 그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에 닿으면 롱을 받아요. 이 추세선을 깨면 좀 내릴 거라고 봐요. 그럼 봅시다. 추세선에 닿았네요. 차트가 올랐네요. 추세선을 깼네요. 근데 차트가 올랐네요.
뭐야? 추세를 왜 보는 거야? 추세에서는 이런 휩소, 모순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마지막에 올라왔을 때 살짝 깼으나 작은 프레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봉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캔들이 달라요. 이 꼬리를 칼작도 해보겠습니다. 그쵸? 살짝 깼네? 살짝 깼구나. 올라갔네요. 여기 크게 깼네? 깨니까 차트상 0.9%가 내렸네. 깼는데 깨면 끝? 그게 아니에요. 다시 추세는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 그리고 나서 또 도전을 했는데 내렸어. 그리고 나서 뚫어 올렸죠. 야, 그러면 여기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 안 가요, 쉽게. 다시 이렇게 내려서 리테스트하고 여기서는 또 사람들이 롱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추세선을 다 그으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 캔들이 저는 작도로 매매를 하는 애니까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걔네들 다 안 데리고 가죠. 비트코인은. 살짝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도 매매, 추세선에는 모순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추세의 절대 규칙이 있어요. 작은 추세보다는 큰 추세를 따른다. 이거 언제 알고 있어? 다 그려보고 다 자기가 통계를 내보고 해야 돼요. 근데 추세는 아무튼 모순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르는 추세, 상승 추세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상승 추세에서는 롱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닿으니까 이렇게 롱이. 그럼 하락 추세는 어떻게 그리죠? 이거라고 해봅시다.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지저항이 나왔네요. 하락 추세에서는 숏이 유리해요. 여기에서 이제 그을 수 있겠죠. 얘랑 그었다면 뚫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서 숏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눌리다가 얘네 다 어떻게 죽이고 가. 또 여기 오면 또 숏을 받잖아. 또 죽이고 이렇게 내려. 그리고 나서 다시 안착하고 롱. 이거 보면 이걸로 매매가 되냐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작도 같은 것들이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얼마나 올라가나 봅시다. 엄청 흔들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네,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 이렇게 흔들고 사람 환장하게 하고 얼마나 올랐죠? 7% 가까이 올랐네요. 여기서. 이거 근거로 여기서 롱을 계속 가지고 홀딩만 했었으면 10% 가까운 상승을 먹을 수 있었겠네요. 물론 이렇게만 매매를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되게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추세는 상승 추세죠. 이 하락 추세 깨졌네요. 더 내리죠. 다시 여기로 안착하면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뚫었죠. 뚫은 거 가지고 안 돼. 다시 도전했어요. 뚫고 다시 도전하고 또 통통통 튀죠. 또 막 흔들어 계속. 조금 더 빨리 보고 싶은데 일단 좀 봅시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겁나 안 오르네. 추세 받고 오른 다음에. 아니죠. 얘는 뭐예요? 얘는 상승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에선 숏이 유리하구나를 볼 수 있죠. 여기서 추세에 닿았네요. 숏. 다시 올라왔어. 근데
하락 추세니까 숏이 더 유리한 거예요. 이 결과값은 이렇게 올랐지만 되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 가시나요? 상승 추세에선 롱이 유리하고 하락 추세에선 숏이 유리한 거예요. 얘는 또 다시 상승 추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상승 추세에서 잡은 롱은 조금 오래 혹은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하락 추세에서 잡은 롱은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추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야, 그럼 이것만 하면 작도 끝이야? 아니죠. 작도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이 트레이딩 뷰를 보시면은 이런 추세 작도, 가로 작도, 패러렐 채널 작도, 디스조인트 채널 작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별표 친 것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도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까처럼 깔끔하게 칠 수 있죠. 이 상승 추세가 깨질 때 이렇게 어퍼컷 한 대 치고 한 방에 내려버리죠. 그냥은 못 깬다는 거네요. 되게 오랜 기간 유지된 추세선이니까. 그쵸? 이렇게 채널로 그을 수 있어요. 뭐야 씨. 이거 보면 이거 무조건 숏짜리였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나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쉽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려질 때는 여기 물론 중단까지 안착해서 조금 좋아 보였지만 이 작도가 여기서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려질 땐. 왜냐하면 차트는 그려지기 전에는 되게 극심한 공포를 주면서 그린단 말이에요. 다 뚫어버릴 것 같이, 다 부실 것 같이.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실제로. 이런 작도가 있다 한들. 근데 그냥 보는 것보단 이런 작도가 되어 있으면 덜 무섭죠. 왜? 그래도 이런 데선 내릴 확률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니까. 이걸 보고 우린 느끼죠. 추세 작도보다는 채널 작도가 검증하기 좀 쉽고 확연하네. 왜냐하면은 채널 중단에서 저항을 이렇게 받아요. 잘 작도된 채널은. 여기도 잘 작도가 된 채널이죠. 중단에서 이렇게 저항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지지를 받고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맞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거죠. 차트가 얘가 여기서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요. 저도. 제가 매매를 하고 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선 내릴 거야.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데선 몰라. 차트가 어디로 갈진. 근데 이런 데에선 내릴 확률이 높을 거야. 그리고 채널은 뚫으면 채널만큼 간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절대 규칙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단 뭐 안착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 한 번 더 저항을 맞고 있죠. 2번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잘못 그은 채널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이 없는 애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왜 이러는 거야?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알죠. 그 누구도 규칙이 없는 시장엔 돈을 베팅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미리 이 채널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한 거예요. 뭐 아무런 사전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야 그러면 끝 아니야? 아니죠.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이은 채널이에요. 근데 이 채널의 결과값이 지켜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여기 꼭대기에 도달하는 데까지 16일이 걸렸네요. 아니 골 때리지 않나요? 이 채널의 상단까지 닿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6일이야. 안 닿을 수도 있었어 심지어. 아니 잠깐만 그러면 여기 하단 닿을 때까지는 얘가 유의미한 걸 여기서 확신을 했죠. 이거 보고 내렸으니까. 그럼 이제 채널 하나 더 그을 수 있어. 그런 규칙을 알았다면. 심지어 여기서는 12일 뒤에 여기에 닿았네요. 내가 공부를 하고 다 준비 다 됐어. 이제 알 것 같아. 과거 나온 차트 다 분석돼. 다 알아. 근데 뭘 못해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매매 중독이 걸렸거든요. 그 어떤 중독보다 더 무서운 매매 중독. 여기 오면 분명히 알 거야. 내가 여기선 숏 받아야지를 아니까. 그리고 여기에 안 닿았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내렸을 수도 있긴 해요. 이 중단 비비다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 내가 기다렸다면 이 채널 내가 그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물려있네. 여기에 물려있네. 여기에 닿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못한다? 기다림. 공부, 분석 다 해요. 근데 뭘 못해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
안 닫고 내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지나간 차트에서는 모두가 풍어를 읊습니다. 왜? 어디서 저항이 되고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 다 그려져 있으니까 작도를 그거에 맞게 해요. 아, 조금 안 맞네, 또 수정. 조금 안 맞네, 수정. 조금 안 맞네, 수정. 그러니까 딱 맞아요. 작도도. 파동 카운팅도 똑같아요. 피보나치도 똑같아요. 왜? 정확하게 맞게 그으니까. 피보나치건 작도건 추세던 정확하게 맞게 그으니까. 그래서 모두가 지나간 차트엔 다 도사야. 다 고수야. 지나간 차트는. 그려진 차트는 고수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가중치를 두고 세게 베팅은 아무나 못해요. 이게 제가 이 시장에서 밥만 먹고 차트만 본 백수가 내린 결론입니다. 작도, 분석 누구나 합니다. 한두 달 공부를 계속 집중적으로 했다면. 근데 그에 맞게 가중치를 두고 내 돈을 베팅은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 시장은 돈을 넣어야 돈을 따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아무나 베팅을 못해. 그 말은 또 뭐예요? 대부분이 돈을 못 번다. 방금 이 패러렐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냐? 아니요. 이거 책 같은데 봐도 나와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었냐에 따라 다른 뷰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여기가 피보나치의 저항 혹은 파동의 눌림, 목일 수 있지만 작도를 근거로 해석했을 때 리테스트 숏 자리가 된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장에서 분석법도 여러 개고 해석법도 여러 개예요. 이제 저는 작도로 시장을 해석하는 애니까 얘가 이 채널의 하단 부분에서 저항이 나왔구나 라고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 아까 프랙탈로 본다며. 근데 왜 또 작도해? 프랙탈 가지고는 타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프랙탈은 큰 봉, 큰 뷰 혹은 작은 뷰에서 나오는 프랙탈로 그것만 해석할 수 있어요. 타점을 잡기 위해선 어느 정도 작도는 해야 해요. 그게 저처럼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작도를 안 해도 심플한 작도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가중치를 두면서 해석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 뚫었구나. 그 다음에는 뭐 여기쯤에선 눌림이 나오겠구나. 여기쯤에선 저항이 나오겠구나. 지지가 나오겠구나를 보는 거죠. 이 예를 들어서 보라색 선을 이야기해 볼게요. 한 번에 뚫었나요? 한 번에 뚫지 못했네요. 여긴 뚫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뚫지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석하려고 이렇게 한 번에 작도를 하지 않은 거죠. 이 구간도 동일해요. 제가 이 구간 해석했을 때 선을 몇 개 그으니까 보여요. 이거 삼각형이네. 삼각형은 수렴이라고 했는데 이거 수렴이네. 거래량이 선형적으로 줄었네. 이거는 수렴이네. 그려질 땐 아무도 몰라. 그려지면 다 알아. 그게 패턴이라고 했죠. 자, 여기 올렸죠. 삼각 수렴, 헤드 앤 숄더. 한번 위에 털고 내리는, 다시 오르네. 한번 위에 털고 눌림 줬어. 다시 오르네. 다시 올랐죠. 자주 나오는 수렴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다가 걸려. 하다 걸렸나? 무적에 4시간 하다 걸렸는데 오르는 거예요. 4시간 하다는 무적이야. 근데 4시간 하다가 걸렸어. 근데 올랐네. 뭐야 이거, 내가 아는 이론이랑 다르게 움직였잖아.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어요. 대부분이 하는 방식, 아는 패턴은 돈을 못 번다고 저는 정했어요. 근데 기본기는 갖춰야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순서대로 차트를 보는 거고, 가장 어려운 건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전재산 몰빵하는 숏 자리였는데 우리는 그걸 잠자코 기다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을 때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분할로 진입을 하죠. 근데 이 분할로 진입하는 매매는 고배 매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교차하면은 가능합니다. 격리로 하시는 분은 고배로 이렇게 숏을 모을 수는 없어요. 롱을 고배로 모을 수는 없어요. 계속. 저는 그래서 메인은 저배로 모으면서 매매를 하고
정말 여기까지 오면 여기선 손절 로스가 짧으니까 고배로 매매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배를 일단 기본으로 하다가 손익비 좋은 혹은 손절 로스가 짧은 그런 구간에서는 고배로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두 개 다 씁니다. 이 순서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캔들에 대한 설명은 안 했잖아요. 캔들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야, 캔들이 도대체 뭐냐?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이런 4시간 봉들이 6개, 뭐 3개, 2개, 1시간 봉이 24개가 생기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죠? 일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보는 거예요. 캔들을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저도 가장 그게 기본이고 근본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캔들은 뭐 먼저 보면 되냐면 가장 큰 월봉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다 해놨는데 저는 캔들로 매매를 하는 애니까 캔들로 분석을 하는 애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주봉을 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래량도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뭐 12시간 봉 뭐 이런 봉 다 봐도 되고 6시간 봉 그리고 많이들 보는 4시간 봉 그리고 뭐 2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 1분 봉까지 다 봅니다. 1분 봉은 너무 휩소가 많아서 별로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분 봉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1분 봉을 볼 줄 모르면 아무것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스윙도 하고 단타도 치는데 스윙을 하든 단타를 하든 1분 봉을 무조건 봅니다. 그 추세를 뚫을 때, 이 작도를 뚫을 때 그 특유의 1분 봉에서 나오는 호흡이 있어요. 1분 봉을 볼 줄 모르면 차트를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난 1분 봉 계속 봤는데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만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도를 하고 1분 봉을 보시면은 그 구간이 뚫릴 때 어떤 식으로 뚫리는지 지지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1분 봉의 캔들에도 규칙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그 규칙이 절대 규칙은 아닌데 대부분 지켜지는 규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건 기다림이다. 차트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림을 잘 보고 인지하려면 많이 따라 그려봐야 합니다. 물론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걸 외우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받아쓰기, 빽빽이 하듯이 계속 따라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했던 이유는 제가 선택한 분석법, 매매법이 프랙탈 매매 분석법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프랙탈로 시장을 보는 애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차트 분석을 과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누구는 차트는 의미 없다. 시장의 호재와 악재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차트로 시장을 해석하고 차트로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제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도 많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차트 공부 로드맵을 설명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른 설명까지 많이 하고 다른 예시까지 많이 들었네요. 아무튼 저는 이 순서로 공부하는 게 좀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동선이 있거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차트를 책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차트를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본 결과 차트를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트가 글이라면 책으로 공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트는 그림이고 그려질 때의 공포를 책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따라 그리고 이 캔들이 누군가에겐 엄청난, 지금 이게 4시간 봉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이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윗꼬리가 긴다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 내린 거거든요. 차트를 책으로 공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공부해?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공부해야 돼? 여기 있네요. 여기 책이 있네요. 살아있는 책이. 여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있던 놈이 여기 또 나오고 여기 있던 놈이 여기 또 나오고 여기 있던 놈이 또 나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계속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수렴이라는 게 여기에 없었을까요? 아까 제가 자주 나오는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기에 나온 걸로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값이 맞았네요. 운 좋게 한두 번 맞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흔히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아는 자리. 저는 이런 걸 아는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아는 자리에 가중치를 두고 베팅을 합니다. 저와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전 그렇게 해요. 엄청 크게 돈을 넣지 않더라도 익절을 길게 손절을 짧게 할 수 있죠. 아는 자리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초보는 아는 자리가 없다. 아는 자리가 생기려면 공부를 하거나 많이 잃어봐야 된다. 시장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되게 길게 설명한 거예요. 차트는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로 공부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기능을 쓰자면 트레이딩 뷰에 리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다 그려진 차트에선 모두가 도사잖아요. 다 지우고 한번 돌려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데 있죠. 그냥 웃으면서. 이 코로나 추세에서 현물, 풀매수 했으면은 우리는 지금 지구 최고의 갑부예요. 할 수 있을까? 에이, 왜 못해? 아는데 다 그려졌으니까 아는 거고요. 떨어지는 속도를 보세요. 숏은 짧고 강합니다. 지금 사라졌네요. 캔들이 사라졌어. 이 화면 프레임 밖을 벗어났어. 이제 저는 이런 걸 지진이 났다고 하거든요. 차트가 흔들려요. 트레이딩 뷰로 1분 봉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시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나? 아까 그 차트가 사라졌는데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다 그려진 차트에선 공포가 안 느껴집니다. 이 코로나 추세선 떨어질 때 정말 무섭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빠르게 보셔도 됩니다. 빠르게 보면 또 덜 무섭긴 해요. 근데 아무튼 살아있는 차트만 계속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리플레이까지 다 썼는데 트레이딩뷰의 최고의 단점이 있죠. 큰 프레임은 다 볼 수 있는데 이 큰 프레임에서 15분 봉, 1시간 봉 프레임을 보면은 리플레이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너무 과거라서 그런데 30분 봉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에 리플레이 타임존으로 가고 거기에서 작은 프레임을 클릭하면은 그 차트가 작은 봉으로 그려질 때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아쉽게도 15분 봉은 안 된다고 써 있네요. 30분 봉까지는 어느 정도 되네요. 네, 오늘 좀 이것저것 되게 중구난방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얼마 경력 안 되고 아직 초보이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사실 그 과정을 다시 겪고 싶진 않지만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만약에 글로 혹은 영상으로 기록을 남겼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